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건, 리트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라는 게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부제로는 이제 코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좀 읊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리트리가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건데, 제가 지금부터 뭔가 질문을 하면 제가 좀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글로 좀 쳐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새해의 첫날 또는 이제 뭐 1월 달 또는 뭐 작년 연말이겠죠? 내년이 되면 나 이거는 꼭 할 거야. 또는 새해 1월 달 됐을 때 올해의 목표는 나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혹시 꿈이라든지 목표, 꿈은 아니고요. 올해의 목표. 네, 올해의 목표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채팅방에다가 나는 올해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다. 뭐 등등 간단한 것도 좋고요. 뭐 큰 것도 좋고 꼭 올해만큼은 이걸 할 거야. 뭐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채팅방에 뭐 몇 분이라도 글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100억 달성.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는 2024년. 이 뭐 공부도 하시려고 하고 6,500억? 예, 이건 뭡니까? 이런 뻥은 치시면 안 됩니다. 예, 6,500억은 말도 안 되죠. 올해는 수익률 100%. 예, 뭐 1,00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1억이 있으면 뭐 2억 뭐 이런 거죠. 세계 여행, 세계 여행도 좋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예. 빚 갚기. 좋고요. 올해의 목표는 트레이딩 잘하기. 네.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좀 원활합니다. 네. 3억 만들기. 네, 좋습니다. 제가 특히나, 모든 줌 미팅은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로, 직업 전환. 이 누구실까? F3, 자유로운 삶, 나만의 공간으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기. 은퇴, 1억 사용 자금, 뭐 트레이딩 마스터, 하루 100만 원과 다이어트. 제가 원하는 대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바로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성분들이 이제 가장 목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번 딱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여성분들은 올해 날씬하다, 살 빠졌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이제 좀 가벼운 그 목표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평생 갖고 가는 그런 어떤 이제 단순한 가장 작은 어떤 목표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목표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망했죠? 예, 벌써 1월에 또는 작년 연말에 올해는 한번 뭐 날씬해보자. 나 살 빠졌다는 소리 제발 내 스스로 얘기 안 해도 누군가 좀 얘기해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벌써 망했던, 네, 망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죠. 아직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라는 게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한번 띄워봤는데, 저는 이제 좀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리트리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돈이 목적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돈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다. 이건 뭐 거짓말이겠죠. 자, 그런데 돈의 속성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혹시 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또 채팅방에 한번 좀 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의 속성, 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기본적인 돈의 속성은 이 나쁜 거 아니야? 또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돈은 좋은 것, 필요한 것, 선한 영양 것, 좋은 것. 돈은 유용한 겁니다. 그래도 돈은 좋아요.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 돈의 속성은 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예, 좋다. 의외로 돈을 가진 자에 따라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 좋은 데 쓰면 좋은 거. 인생 문제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95% 이상이다. 네, 현실적인 얘기다. 그죠?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좋은 에너지, 돈 없으면 힘들다.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왜? 돈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이제 사실 편하죠. 예, 편하고, 있고 없고에 대한, 예, 맞습니다. 자존감이나
어떤 뭐 자존심, 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의 속성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냐면요. 좋은 것도 되고 당연히 나쁜 것도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의 본질을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 저도 어떤 사람과의 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돈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에 엮이기 싫으니까 뭐 돈 거래하지 말라 뭐 등등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의 속성을 저만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은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에 따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돈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우 안녕하세요. 뭐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어떤 돈 문제, 나랑 뭐 직접적으로 있던지 또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어떤 돈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 또는 누군가에게 그 돈 문제가 걸렸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고 저렇게까지 악했나? 저렇게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또는 뭐 하여튼 무언가를 조치까지 하나? 저 사람이 저런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본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정말 화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그 돈 때문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명히 저 사람이 오죽 힘들면 저랬을까. 나도 힘들지만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돈의 속성이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과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다.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뭐 한 반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사실은 부유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좀 편하죠. 실생활이 편해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질적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밑바닥까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돈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돈이 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아까 글 주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일 수도 있고, 정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정말 진심 어린 진짜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의 속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또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이 리트리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건요. 계속 돈,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무엇 할 건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뭐 받는다,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에 매달려서 이제 살게 되면요. 그 어느 정도가 가지게 되면 또 다음을 가지게 돼야 되고 가지게 되고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탐욕과 욕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벌써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에 사로잡혀 버리면 돈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작게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든 또는 돈이 없더라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나는 다시 벌면 돼. 왜 소위 말해 돈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돈으로도 내가 무언가 그 작은 것도 하나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 작은 걸로도 뭔가를 나눠줄 수 있고 베푸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돈은 자연적으로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오거나 같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거나 어떻게든 무언가가 생기는 게 이 세상의 또 진리라고 저는 또 믿고 있고요. 또 세상이 또 앞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또 기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트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라고 한 것처럼 리트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 번 더 질문을 또 드립니다. 지금 또 카톡에다가 리트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리트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 리트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돈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희망, 사랑, 삶의 존재, 희망, 진심, 등대, 안개 속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올려주십니다. 리트리는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인생 전환, 자유, 인생을 바꾸는 기회, 행복, 인생 역전. 이렇게 이제 거의 보면 이제 삶의 등대 뭐 이런 말도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행운, 뭐 멋진 상하고 이제 오타가 났는데 뭐 은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난 리틀이다. 그 다음에 열방을 먹일 보급창고, 마라나타. 예, 나와 주변인을 위해 해결책, 자유, 사업, 희망이 생겼다. 리트리는 생명이다.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구조대, 심장을 뛰게 합니다. 동지, 마지막 기회. 제가 글만 읽어도 지금 되게 이제 뭉클합니다. 겸손해지게 하고 자꾸 마음을 다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리트리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트레이딩 기술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차트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어떤 글을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경제 은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 뭐 많은 좋은 글들을 올려주셨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막막했던 그 삶이 희망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큰 전환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저도 요즘에 어떤 우리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여러분들의 지금 이 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지금 많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오늘 이제 신규도 좀 초대했다. 라고 이제 들었는데 벌써 257분이 들어오셨네요. 저 빼고 256분이 들어오셨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좋네요. 자,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신규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리트리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막 종교화처럼 네, 이상하게 비춰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리트리는 우리 회원들은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걸 이 신규 회원분들한테 한번 이제 이 메시지로라도 좀 전하고 싶었고요. 이 리트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게 있고요. 또 디플레이션 화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화폐는 이 여기에 제가 이 차트의 이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짜장면이 1970년대에 100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도 기준으로 6,361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짜장면 가격, 소위 말해 1970년대 100원짜리도 이제 지표, 그 어떤 지폐였나요? 예, 저도 그땐 태어나지 않아서 그 어떤 지폐 또는 뭐 동전이라고 치면 그렇게 있다. 아니, 그렇게 있다 치더라도 그 100원짜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잘 보관, 가보라고 해서 잘 보관한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꺼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나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하나를 세종대왕님을 집에 거의 잘 간직했다가 5년 있다가 다시 그걸 꺼낸다라고 해서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폐를 가만히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더 좋은 가치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막 찍어내는 그런 돈들은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찍어내버리고 풀어버리기 때문에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리트리 사업은 디플레이션 이 화폐를 모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이 디플레이션 화폐는요, 공급의 감소, 그러니까 발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 또는 미국의 달러는요, 발행량이 어찌 보면 무제한입니다. 왜? 필요할 때 찍어내고요.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한 장 단위까지 세상에 풀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 화폐, 특히나 이제 요즘에 1억이 돌파했다는 이 비트코인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이 코인을 딱 발행할 수 있는 채굴이라고 하죠. 이 채굴될 수 있는 양이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 거의 90%가 다 채굴돼서 세상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약 한 100만 개 정도만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100만 개 정도가 그냥 싹 채굴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새롭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2100만 개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되고요. 정확하게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누가 누구에게 갖고 있는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국 정부 또는 베트남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서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어떤 창고라든지 돈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야, 돈 찍어내, 갖고 와. 이러면 공산당인데 못 어떡하겠어요. 갖다 줘야지. 힘없는 사람은 권력자한테 상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취지는 세상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권력을 이용해서 이 시장 경제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버렸잖아요. 그 나라는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 가면 그 나라에서 마음껏 쓰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가게라도 비트코인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가정하면 추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금도 뭐 엘살바도르처럼 어디서든 그냥 결제되는 그렇게 화폐로 취급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가고 싶어도 한 개도 못 갖고 간다는 거죠. 80억 명을 나누기 2100으로 나눠버리면 2100만 개요. 나눠봤자 0.00262개밖에는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냐면 이 대한민국에 한국 그 개발 연구소가 이제 나온 그 보고서인데요. 제가 원문을 오늘 이 조사하면서 좀 읽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뭐예요?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국내 시장의 편입 시 자산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뭐냐? 미국은 벌써 이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현물, 즉 금과도 같은 금, 은, 뭐 이런 석유 이런 거다 같은 현물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상화폐가 현물로 인정됐다라는 건 분명히 금과 같은 가치가 있고요. 미국에서 인정했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상자산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즉, 현물과도 같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럼 앞으로 세계적으로 퍼뜨려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금방 된다. 자, 그러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확대는 전통 금융과의 결합 과속화를 의미한다. 즉, 기존에 있던 은행,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벌써 리플이라는 코인은 은행권, 제가 살고 있던 이제 호주의 웨스트팩 은행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팩 은행은 미국에도 있는 은행인데요. 그 웨스트팩 호주의 은행과 미국에 있는 웨스트팩 은행끼리는 지금 벌써 돈을 왔다 갔다 스위프트라는 걸 쓰지 않고요. 리플로 벌써 전송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일들이 은행 금융권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달러를 맡기거나 호주 달러를 맡겨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맡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네 하고 수수료는 엄청나게 비싸게 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리플을 보내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면 리플은 기껏해봤자 한국 돈으로 한 800원밖에 수수료가 안 떼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떼는 건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양쪽에서 수수료를 떼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몇만 원을 떼가 버리거든요. 그만큼 이 가상자산은 속도도 빨리 보낼 수 있고요 수수료도 저렴하게 하면서 은행 금융권의 제도화에 엄청난 수익을 또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록체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자산, 이더리움 등
관련 상품의 순차적인 상장이 예상된다. ETF 자산 운용 규모는 10조 달러, 1%만 유입되더라도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미국은요, 벌써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시티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5대 은행, 미국의 5대 은행이 벌써 수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 현물 ETF를 상품으로 취급하려고까지도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맡기면 이자 이 정도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저축하면 은행 이자가 뭐 연 한 2%, 한국 기준으로 연 5% 주는데요라고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맡기면 돈을 맡기면 연 5%인데요. 비트코인을 맡기면 0.9%, 10%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사서 은행에 맡기는 게 이자를 더 준다는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리고 은행에 있는 그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 그런 디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현금 자산을 비트코인을 사서요. 그걸 갖다가 은행에 갖다 맡기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 회사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통 금융시장은 비트코인을 또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차익의 어떤 수익도 노릴 수 있고요. 고객들한테 또 이자도 주면서 나중에는 그냥 코인만 반납하면 되잖아요. 코인만 반납하고 그들은 다른 차익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금융시장에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훨씬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더 많이 사용될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1억이 진짜 1억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가만히 갖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하면서 이제 비슷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5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작년 이제 하반기에 자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5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신고하라라고 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30대가 1인당 123억 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30대가 5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이 123억 원치의 코인을 갖고 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좀 자괴감도 들긴 들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튼 1인당 지금 신고한 사람들 중에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재산이 76억에 해당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5억 이하의 사람들은 신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그들이 이런 비트코인이 있었으면 이런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어떤 기회를 포착했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벌써 이 블록체인으로 흑수저에서 벌써 금수저로 바뀐 사람들, 우리에게 소문은 안 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금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금은 세상에 이제 트레이딩 시장에 나와서 전세가 거래할 때 지금 1970년대부터 이 금이 거래된 걸로 차트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6년간 실질적으로 금은 한 6,087%가 이번 달 기준, 3월 기준으로 예, 오른 걸로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시장에 딱 올라오고부터 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부터 이 비트코인은 2,500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이 장난 아니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그냥 감히 여러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줌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됐던 우리 회원이 됐던 앞으로의 투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에 투자한다? 이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는데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졌어요. 망했어요. 러시아에 편입돼요.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그 돈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종이 조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금은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금을 가지고 해외로 어떻게든 뭐 탈출하려고 도주할 때 다 갈취를 당하거나 또는 어때요? 다른 나라로 갈 때 비행기 탄다고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막 신고해야 되고 많이 금괴를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못 갖고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자산을 계속해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무거워서도 못 갖고 가겠습니다. 왜? 수화물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금은 우리에게 안전한 자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어때요? 그냥 나의 온라인 클라우드 지갑으로 그냥 슝 이렇게 또는 안전한 거래소 또는 나노 레저라고 하죠. 조그만한 USB 그런 지갑에다가 딱 담아 놓고요. 그냥 뜨면
인터넷 어디라도 연결되고 나의 돈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국가에 가서 그냥 USB 연결 또는 그 거래소를 이용해서 바로 송금해서 현금화를 해버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나의 자산을 인정하고 또 갖고만 있어도 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건 바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주식보다 아니 그 비트코인보다 안전한 그래도 금이야. 부동산에 또는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그래도 조금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올랐더라고요.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 2월, 1월 달에 받아라도 안 올라서 이거 왜 사요?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다행히 조금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28.87%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1년 동안 삼성전자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카카오톡 이 카카오 회사가 주식 엄청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 완전 공룡이잖아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 주식은 1년 동안 오히려 9.93%가 하락했다. LG전자도 뭐 우량 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14.86%가 떨어졌고요.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조금 더 이 삼성보다 조금 더 이 실적이 호조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차가 워낙 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좀 잘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31.37%가 그나마 올랐습니다. 해외 수출도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요. 디자인 이쁘게 잘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요. 지금 현재 시점 제가 딱 들어올 때 이제 한 8시 정도에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기준 그러니까 3월 오늘 28일 오늘 기준으로 1년 딱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요 152%가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101%, 그 다음에 BNB는 그 다음에 85.7, 솔라나 809%입니다. 이 솔라나 제가 작년 거의 6월, 7월부터 사세요, 사세요 해서 연말에 엄청 강조했죠. 809%가 올랐습니다. 8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리플 15.4%, 그 다음에 도지 174, 그 다음에 에이다 72, 그 다음에 아발란체 216, 그 다음에 시바이누 196, 그 다음에 폴카닷 56.6, 체인링크 172, 비트코인 캐시 368, 트론 86.6, 그 다음에 ICP, 인터넷 컴퓨터라는 게 259가 올랐는데, 제가 노란색을 왜 쳐놨을까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분명히 시총이 이 정도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 생각보다 안 올랐죠?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위부터 해서 38위까지도 한번 보세요. 200%부터 정말 작게 올라도 여기 보면은 7.8%가 올랐습니다.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 12.2%. 즉, 이 카카오보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코인만 이 시총이 높은 것 중에 몇 가지였던 포트폴리오로 가만히 잘 투자만 해서 개수만 늘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벌써 나의 안전자산, 여러분들이 어떤 잉여 자금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많이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에다가 그래도 투자하실래요? 금은 작년 대비 한 해 동안 몇 프로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10년간 지금 약 6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60% 오른 금에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1년 만에 이렇게 오른 이 가상화폐, 앞으로도 더 비전이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 이 가상화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모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벌써 다 보여드렸지만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좋은 코인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앞으로도 해킹 당하지 않을 블록체인이기도 하고요. 또 코인의 시초죠. 최초의 코인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또 현물로 인정받은 코인은 이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이드로라도 얼마라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더리움에 집중하세요, 이더리움을 모으세요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라이브 브리핑에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뭐 특성까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비슷한 리플과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금 은행 금융권에서 송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리플은 지금 증권성 시비가 있지만 그것만 풀리면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RWA로 이제 또 편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얼 월드 아셋이라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도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BNB 코인입니다. BNB 코인도 제가 이더리움과 똑같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는데 이 BNB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제가 4월 달 되면 어떤 이슈가 또 생길 겁니다라고 또 말씀을 라이브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라나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솔라나가 뜨면 피스 네트워크도 앞으로 뜰 거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이다입니다. 그리고 폴리곤입니다. 그리고 폴카닷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이제 빠졌지만 예, 아까 그 폴리곤. 예, 폴리곤 아까 제가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폴리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스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레이어 2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대장 코인은 스택스고 이게 뜨면은 또 알렉스라는 코인이 앞으로 뜰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차트 제공은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빗썸에 상장되고 현물로 그다음에 선물로 지금 뭐 바이낸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코인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제가 빨간색 안 했다고 나쁜 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괜찮은 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SV. 예, 요것도 제가 집중 한번 해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뜨면 뜰수록 또 각광을 받는 코인이 바로 체인링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도 여러분들이 잘 모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AI 코인들 많이 뜨고 있죠. 당연히 AI 코인의 대장은 월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싱귤레리티 넷이라고 해서 AGIX, 그 다음에 패치라는 코인도 이제 그 AI 코인 중에 대장주에 속하는 코인들이라 이 중에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정도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사,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투자한 이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도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최근에 라이브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는 RWA 코인이라고 했죠. 리얼 월드 아셋이라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그 다음에 체인링크, 그 다음에 리플 스텔라루멘. 지금은 리플은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 이런 것들이 리얼 월드 아셋으로 분류돼서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오늘 거의 한국 돈으로는 30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코인을 굳이 많이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2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코인만 차근차근 이렇게 잘 모아가셔도 충분히 나의 자산을 생각보다 많이 모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현물로 해야지 이 코인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지. 선물적으로 하면은 이 코인을 쌓여가기가 힘듭니다. 자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제가 한 번씩 얘기해 드리지만 열심히 선물이든 현물이든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이런 코인들 중에서 돈을 버셨으면 일부 이 중에 이 많은 것을 갖고 가는 거는 이 불가능하고요. 돈이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거, 좋은 코인들 중에 변동성 있는 코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딩해서 시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솔라나, 이름이 이뻐서 좋아.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어떤 코인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 가고 싶어. 또는 뭐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할 때 뭐 조금씩 힌트를 드리잖아요. 나 저 코인 모아갈래.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다면 번 돈으로 그 코인을 그냥 저축성으로 계속해서 그냥 모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코인은 요런 정도다. 다음에 뭐 더 좋은 코인 나오면 제가 소개하겠지만 요 코인에 조금 집중하시면 딴 코인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 암호화폐 자산 증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매번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뭐 트레이딩 할 필요도 없이 그때그때 뭐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남으면 그냥 사면 돼요. 저축성으로. 뭐 그렇게 모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굴 회사 또는 내가 채굴기에 직접 투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트리는 여러분들에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어떤 차트를 제공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늘리던 또는 코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는 걸로 우리는 모아가자.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은 매달 돈을 만들어서 시드를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이유는 사고 팔고를 해서 늘려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를 거의 70%, 많게는 80% 이상의 확률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싸게 돈 주고 뭐 머리 아프게 채굴 회사를 선택할 고민도 없고요. 매수 매도 방법하는 거. 지금 오늘 만약에 신규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 팔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우리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회사도 가르쳐 드리고요. 여기에 너무너무 능력자이신 많은 회원들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죠. 그런 코인들만 잘 모아가시면 그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암호화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올리려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나라나 기관이나 커뮤니티들이 그 코인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 머리 아파요. 그죠? 대출금 갚아야 돼. 세금 내야 돼. 팔 때도 세금 뭐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부가 만약에 대한민국 기준으로 2년간 과세를 유예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3년의 어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짝 벌면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좋은 코인이 3년만 한번 지나보세요. 저 이 영상 나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띄워놓겠지만 이 3년 전에 말했던 이 가격들이 3년 후가 되면 도대체 몇 배가 되어 있을까요? 예, 상상만 해도 기쁘거든요. 그리고 코인 트레이딩 시장은요, 주식 시장보다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변동성과 가치 상승을 주는 건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가치 상승보다 코인의 가치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자라면요, 코인 쪽으로 이제 주식 쪽으로 잘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하게 이 블록체인 시장을 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 리트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돈을 잃을 것이고, 예, 사람들은 이 코인 시장이 어려워. 돈 잃었어. 내 주변은 코인으로 돈 딴 사람이 없어. 돈 번 사람이 없어. 이런 분이 90%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왜? 세상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도 90%는 돈을 잃고 있는 시장이 분명히 이 트레이딩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 특히나 3개월, 6개월이 지난 어떤 회원들을 만나보시면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나도 돈 벌고 내 가족도 부유하게 하고 누구에게도 전달하리라. 이런 행복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오시고 저랑 복도에서든 엘리베이터에서든 만나실 때마다 너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고 저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오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트리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레이딩 시장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 리트리 회원들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 안 할 이유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미엄 차트라는 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이런 로켓이라든지 S라든지 이렇게 떨어집니다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도 뭐 L3라는 게 나와 있지만 또 더 큰 상승이 나올 때도 이렇게 L과 S 이런 시그널로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대응할 수가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 존버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기만 하는 사람 천진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알려주니까 나의 자산에 대해서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면 나의 자금은 그대로 있다가 1%든 2%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1%든 2%든 그만큼의 코인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코인 개수를 늘리던 아니면 수익을 봤을 때는 그 원화나 달러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회사라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하락한다, 이런 모든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벌써 우리 회원들은 교육도 참석하시고 우리 회사의 진정한 어떤 기술력도 보시고 정확하게 이건
정말 그냥 어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와 희망, 특히나 서민들에게 정말 내 인생 희망을 역전시킬 수 있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많이들 인정하는데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사기야. 그런 거 말 듣지 마. 야, 너 그러다 야, 너 돈 다 날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로 널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레드오션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건 너무너무 경쟁이 많아서요. 늦게 들어간 후발주자는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1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라고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해라. 예, 그 다음에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이제 레드 오션이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이게 바로 블루 오션입니다. 그리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리죠. 가장자리로 가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열 번째입니다.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정말 세상에는 좋은 직장, 특히나 부모 세대는, 저희의 부모 세대는 무조건 사자가 들어가면 좋아. 어떻게든 자식을 의사, 약사, 변호사, 뭐 그런 뭐 사자 돌림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깨어 있거나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사자가 어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면 하나요? 거의 잘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요즘에 아마 현실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한다, 트레이딩 한다고 얘기하면 이 구계명 있죠.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어때요? 하지 마. 이렇게 말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걸 결사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이건 뭐예요? 남들이 다 좋다, 내 가족이 안전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벌써 다 경쟁력이 있고요. 내가 특출나지 않으면 난 거기 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그들에게도 이런 걸 한 번씩 얘기해 주면서 아니야. 너 그런 거 해서 너 성공할 자신 있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뭐 막말로 제가 누군가 뭐 백종원의 어떤 뭐 뭔가를 식당을 차린다 해도 어디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디든 망하고 어디든 흥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0계명을 할 때 우리 블록체인 시장은 여기에 딱 해당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명언을 좀 풀 건데요. 예, 꿈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어제 우리 김은희 아이언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확 와닿던 그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걸 좀 캡처를 했는데 꿈은 머릿속에만 두는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왜 꿈은 있는데 머릿속에만 계속해서 맴들면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꿈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꿈은 다리로 발품 팔고 손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김은희 그 아이언님의 그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일부러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띄어서 그 얘기와 이 명언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저한테 이 리트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힘과 꿈과 희망이다. 뭐 등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희망과 꿈이 머릿속에만 계속해서 멈들면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고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고 다리로 발품을 팔고 뭔가라도 우리 트레이닝이죠. 손가락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우리의 그 꿈이 자꾸 자꾸 현실로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걷지 않고 오늘은 피곤해 좀 쉬자라고 하면요. 내일은 오늘 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더 빨리 걷기를 한다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고 시간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자자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뒤처질 수 있고 더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핑계와 오늘 바빠, 교육 나오라고 해, 이 줌 들어오라고 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뛰어야죠. 근데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많아지고 되긴 될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 벌면서 인증 올리면서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동기부여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줌 미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만큼은 계속해서 이 오프라인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 시간 투자를 하고요. 나의 꿈과 목표를 계속해서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이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유 어제 들었던 내용 또 하는데 뭐 아유 똑같은 내용 뭐 또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의 그 동기부여는 오래 가지 않고요. 오늘은 제 얘기, 어제는 뭐 누구 얘기를 듣고 와 나도 해보겠어 라고 했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일이 또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하고 또 잠시 나의 꿈이라든지 나의 동기부여된 거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거는요. 정확한 때와 장소를 알아보고 그 기회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교육과 너무 많은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잡느냐 안 잡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는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뛰고 행동으로 해야지만 그 기회가 내 눈에 보이고요. 그 기회가 아닐지언정 그 기회로 만드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믿음과 여러분들의 다짐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고 나도 부자가 될래.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나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 지금 이 희망과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든지 그냥 시간을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러죠. 아우, 그러면 그렇게 잘났고 잘하면 그냥 나한테 픽 좀 줘. 돈 좀 벌게.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알을 깨면요.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는데요. 누구한테 깨주면 뭐예요? 예,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기술이지 제가 2시 라이브 브리핑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주는 거 제가 언제까지 할 것 같나요? 저 계속 안 할 거거든요. 우리 앱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거기 안에 브리핑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 어떤 픽을 주듯이 제가 이 코인 얼마에 사세요? 어떤 이런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을 깰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고요. 소위 말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리틀이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코인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픽을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조 차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면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습니다. 또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 사람들은요, 지금 벌써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일주일에 주 7회를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시간 될 때 또는 라이브로 참여하지 않고 그 라이브의 생생함도 못 받은 채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자거나 딴짓해 버립니다. 그죠? 그런 건 별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요.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심은요. 하면 된다보다는 해야만 된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대부분 하면 된다. just do it. 그냥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리트리가 어떤 겁니까? 라고 여러 가지 어떤 꿈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무언가를 결정하셨으면 그거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심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하신 거잖아요. 리트리를 선택했다면 내가 받은 소득은 바로 선택의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고요. 리트리를 믿고 간다라는 건 믿음의 대가로 올 겁니다. 여기 구준모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쓴 명언입니다. 요걸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이 버닝 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자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과거에 이제 선물을 주신 이 버닝입니다. 버닝한 액자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결과로 이 소득을 받는 거고요. 지금 리트리를 선택하든 안 하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분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직업이 그분들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믿음과 선택에 대한 대가로 그 수익을 받는 거지. 우리 리트리어는 리트리를 선택했다면 지금 열심히 집중했다라면 리트리를 선택한 대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더 큰 소득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리트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2022년도 기준이지만 하루에 상위 30%만 되면 하루에 한 10만 원만 벌면 부업으로 여러분들은 상위 30%의 연봉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만 번다 하더라도요. 상위 거의 10% 이내에 들거나 5% 이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리트리 안에는 하루에 일당 100 이상 찍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하루에 0.5% 이내에 드는 우리 리트리 회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10만 원 벌었어, 30만 원 벌었어 이런 게 작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 이런 시간 하면 기본적으로 10시간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이런 돈을 벌지 않나요? 상위 5% 이상 버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자 돌림이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간부급으로 가야 그나마 상위 한 5%에 들까 말까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주부가 또 평범한 학생이 또 아무것도 몰랐는데 또 정년 은퇴했던 어떤 연세 많으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몇 달 집중해서 공부했더니 이런 연봉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또 그리고 현실로 많은 회원들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득을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이런 돈을 벌겠습니까? 그만큼 리트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물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플레이션 암호화폐는요, 상대적으로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드만 있으면 그걸로 사고 팔고를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면 내가 필요한 시기에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만큼을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트리와 함께하면 진짜 경제적인 은퇴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오늘 10만 원이 필요하면 트레이딩에서 10만 원 버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퇴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요.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김은희 아이언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가셨지만 더 큰 꿈을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누군가의 꿈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또 꿈을 꾸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윤민호 우리 아이언님이라든지 또 김규나 아이언님 또 그리고 우리 우정택 아이언님 그리고 또 우리 마이클 아이언님 등등 많은 우리 사업자들 일본에도 그렇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벌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트레이딩을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매일매일 수익을 찍어내야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몇 분 정도가 계시냐면 300분이 넘는데 이 300분들이 정말 꿈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300분이 그 꿈들을 이뤘을 때 그 300분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그분들이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면 이 파급 효과는 몇백 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누군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한 가정이 자기의 사촌, 조카, 누구, 뭐 아는 사람 같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매일매일 몇백 불 벌었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 꿈을 이루면요.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고모님과 우리 모든 임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트레이딩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해야 저도 은퇴할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은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우리 회사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꼭 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줌 미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많은 무언가 좀 다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잠깐 켤 수 있도록 제가 했거든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감사합니다. 부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준 씨한테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300명 돌파했어요. 300명 돌파. 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싸. 멋집니다. 역시 부사모님. 네. 최고입니다. 네, 300명 돌파. 최초. 줌미팅 최초 300명 돌파. 참 멋지십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나가 계실래요? 뭐 좀 더 얘기할까요?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늦었는데 얼른 빨리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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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같이 예. 끝까지 상무님이 하겠습니다.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자신감도 편히 생기고. 쉬세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0초 뒤에 나가니까 방 종료할 테니까 우리 인사 한번 싹 하시고요. 오늘 정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